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요즘에 매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자꾸 또 이렇게 매일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매일 방송을 해도 국민 여러분들이 전화 오셔서 아니면 여러 가지로 질문하시는데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건지,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또 매번마다 제가 오늘도 한 5시간 이상 준비한 겁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슬라이드를 보강하고 PPT 사진을 수십 장 보강하고 해서 여러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릴 때 준비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또 국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대한민국이 중요한 시기고 해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최소한 5시간 이상 준비해서 1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많은 또 유익한 게 있고, 우리가 또 알아야지 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또 PPT를 한번 보면서,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수단을 없애버렸다.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수단을 지금 다 없애버렸습니다. 정말 3년 만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헌법이라든지 상권 분립이라든지 법원의 기능이라든지 검찰의 기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히틀러의 그 파쇼와 같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괴벨스처럼 한 문장만 가지고 생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해왔고, 또 한 줄로 선동을 하고 대중들의 분노와 선동을 통한 승자가 정의가 되는 이런 잘못된 사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까지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좌경화된 언론, 좌파 진보 세력이 장악한 노조들이 언론까지 통제를 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 새로운 PPT를 보강을 하는데요. 오늘 이게 이제 그 사진인데요. 제가 제 방송도 실시간 잘 되는지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도 실시간 잘 되는지. 그래서 잘 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기사인데, 언제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코로나의 진리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다. 정부, 방역 당국이 오늘 말한 게 깜깜이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의 원인은 오른쪽 아래쪽에 빨간 줄로 제가 쳐놓은 거 보세요. 걷잡을 수 없는, 제가 저의 말이 아니고 정부의 방역 당국자의 말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의 원인은 깜깜이 집단 감염이다. 최근 들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없이 발견되고 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이것은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조용하게 넓게 다 퍼져 있다는 걸 뜻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바이러스가 조용하게 다 넓게 다 퍼져 있다는 게 오늘 정부 방역 당국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왜 정광훈 탓, 광화문 국민 탓을 합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곳곳에 다 퍼져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제발 마녀사냥하지 마세요. 8.15 국민 때문에 감염됐다. 정광훈 때문에 감염됐다.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감염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구로구 아파트, 자기 집에 있는데도 구로구 아파트에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디 겁나서 안 나가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집단 감염이 발생된다. 아파트의 공동 배기구 같은 걸 통해서 집단 감염이 생긴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어도 감염될 수 있는 정도로 지금은 깜깜이로 대한민국 모든 것에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이걸 왜, 그러면 자
집에서 걸린 사람도 문재인 말대로 하면은 반성해야 됩니까? 문재인이 종교 지도자 만나서 반성하라, 사과하라 그랬잖아요. 자,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방역 실패로 다 지금 바이러스가 퍼져 있어서 걸리는 상황에서 이 걸리는 국민이 사과합니까? 정부는 사과만 받는 사람입니까? 정부는 사과만 받으면 참 편하게 하네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는 무조건 정부 탓하고 정부 보고 사과하라던 인간이 지금은 무조건 국민들 보고 사과하라 그래요. 코로나 걸린 게 무슨 죄입니까? 다 퍼져 있는데 커피숍에서 걸리면 죄입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오늘 했는 말입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라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저게 정답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걸릴 수 있는 건데 무슨 야외 집회가 위험하다, 교회가 위험하다, 커피숍이 위험하다. 자기 입맛에 따라서 마녀 사냥하면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사랑제일교회는 사과를 하라. 그럼 사랑제일교회만 사과합니까? 이태원 나이트클럽도 사과해야 되고 쿠팡 물류센터도 사과해야 되고 문재인 당신은 사과만 받으면 되니까 참 좋은 팔자네요. 예? 이렇게 국민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에 걸린 게 죄가 아닙니다. 정부의 방역 실패로 언제 어디서든지 지금은 다 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어디서든지 코로나가 있다. 커피숍에 가도 있고요. 운동하러 가도 헬스클럽에 가도 있고요. 탁구장에 가도 있고 코로나가 없는 곳이 지금은 없는 지경입니다. 저게 방역 당국이 그랬잖아요. 조용하게 전국에 다 퍼져 있다. 그런데 왜 다 퍼져 있어서 걸린 국민을 가지고 무슨 신천지 탓이다, 사랑제일교회 탓이다 이런 말을 합니까? 다 피해자예요, 국민들은.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친중 사대주의로 중국산 바이러스를 대한민국에 다 퍼뜨린 것. 1차 폭발이죠. 2차 폭발은 실내가 안전하다고 실내는 다 영업하게 해가지고 2차 나이트클럽발 수도권 폭발 일으킨 거 다 문재인 정부 탓입니다. 3차 폭발은 휴가 다 가라 그래서 이번에 2천만 명 휴가 가면서 폭발한 거 아니에요. 왜 국민 탓을 하고 국민한테 엄정히 대하라, 법정 최고형을 하라, 공권력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라.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무슨 무조건 사과만 받겠대요. 자, 해운대의 그 관광지의 유명 온천의 확진자가 거의 매일 들렀답니다. 이 기사 보셨죠? 그러면 온천이 사과해야 됩니까? 온천 갖는 관광객, 온천에 관광가라고 했는 문재인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세균이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사람이 매일 들렀어요. 매일 16일, 17일, 19일, 21일 목욕탕에 매일 들었는데 정부 측의 말이 뭡니까? 목욕탕은 저 오른쪽 박스에 빨간색 보세요. 목욕탕은 온도가 높고 목욕탕에 가면 호흡수가 많아지고 비말 감염 위험이 굉장히 크다. 또 목욕탕 안에서는 마스크도 안 쓴다. 사람들이. 수분도 많아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파되기 좋은 상황이다. 침까지 많이 이제 그 수분이 많으니까 가래도 많이 나오고 목욕탕은 제가 생각해봐도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목욕탕은 다 해요. 자, 목욕탕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 있습니까? 마스크도 안 써요. 호흡수도 많아요. 예? 목욕탕에 매일 들렀는데 거기에 수만 명의 관광객이 들렀어요. 자, 문재인 정부 강제검사 하세요. 위치 추적하고 핸드폰 위치 추적하고 강제검사 하세요. 왜 안 합니까? 광화문에 야외에서 확진자 없었는데 확진자도 없는데도 강제 위치 추적하고 통신 추적하고 강제 검사하고 하고 앉았잖아요. 국민 여러분, 오늘 제목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이 그 새신사라요. 새신사. 떼밀어 주는 사람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돈 받고 떼밀어 주는 사람이 그 해운대의 유명한 온천에서 그 사람이 확진자래요. 그럼 떼밀어 주는 때
때미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스크도 안 썼겠죠. 힘들어서. 그리고 헉헉헉거리고 남의 몸을 닦아준다고 힘들어서 그 몸을 1시간 동안 닦는 사람하고 얼마나 밀접 접촉이 일어났겠습니까? 해운대 그 온천에 때미는 사람이 매일 일주일 이상 거기 방문자가 10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해운대가 그러면 문재인한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야 됩니까? 참 이런 정권이 어디 있어요? 전부 국민 탓이고 처벌만 하면 되고 국민이 사과해야 되고 문재인은 지금 경제 파탄이고 무슨 뭐 코로나 파탄이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어요. 국민 보고 다 사과하래요.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도 불러놓고 사과하래, 사과. 사과를 지금 국민 앞에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지금? 부산의 목욕탕은요, 이번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또 다른 목욕탕에서도 7명이 감염이 됐대요. 목욕탕은 위험하다. 마스크도 안 쓰기 때문에 목욕탕이 제일 위험하다. 그런데 왜 중위험 시설인데 목욕탕은 왜 또 계속 영업하냐. 마스크도 못 쓰는 목욕탕은. 교회는 예배 못 드리면서. 교회에서는 예배 마스크 쓰잖아요. 예? 남 탓의 전공입니다. 남 탓. 문재인 정부는 남 탓의 전공이 부동산 폭등도 박근혜 탓. 지금 경제 자기가 망쳐놓고도 박근혜 이명박 정부 탓이래요. 경제 망한 것도. 정은경 본부장이 그래도 의사라서 말했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들어온 거다. 중국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다. 이거는 중국의 무증상 환자에 대한 방심에서 들어온 거다. 반복 노출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당신들이 믿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언론에 고백한 거예요. 문재인 사과하세요. 중국 대문을 2월 초에 닫았어야 되는데 4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시진핑이 한번 방문할까 싶어서 계속 대문 열어서 환자들 다 수입했잖아요. 중국의 코로나 환자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2차 정은경 본부장, 이게 신문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2차는 밀폐된 공간이 위험한 현대 밀폐된 공간을 너무 우리가 놓쳤다. 계속 의사들이 저부터도 밀폐된 공간이 위험하다고 제가 2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밀폐된 나이트클럽, 콜센터, 물류센터 다 열어놓고는 거기서 다 퍼졌는데 그걸 가지고 하고 봉쇄만은 중국 안 닫으려고 중국 시진핑이 하고 중국 비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쳤대요. 국민 목숨 가지고 2달 동안이나 미룬 거예요. 세월호 7시간 놓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은 60일을 놓쳤어요. 하루에 몇만 명씩 관광객 들어왔잖아요. 60일이면요. 어마어마한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왔어요. 60일 동안. 대한민국에. (8.15) 집회 때문에. 자, 그러면서 항상 남 탓하는 문재인 정부가 8.15 집회 때문에 퍼졌대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퍼졌는데 코로나가 8월 15일 날 타임머신 타고 8월 1일로 갔나 봐요. 잠복기도 없어요. 이 말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언론도 지금 아무리 제가 언론을 봐도 잠복기 사기쳤다는 말을 지적하는 언론이 없어요. 이건 의학의 상식인데. 지금요. 8.15 집회에 나온 사람들 지금도 경찰이 막 집에 막 들이닥친대요. 국민 여러분, 지금 오늘 제목이 잠복기 끝났습니다. 8월 15일이면요. 잠복기가 보통 5일에서 7일이에요. 5일에서 7일 사이에 대부분 나오고 14일까지 가는 수도 있다는 거지 14일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14일 됐잖아요. 이제 잠복기 끝났습니다. 잠복기 끝났는데 무슨 8월 15일 날 광화문 갔다고 검사를 합니까? 사기를 쳐도 보통 사기를 쳐야죠. 공무원 정말 국민 신체에 대고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의사가 잠복기 14일 끝났는 사람을 검사를 합니까? 잠복기 끝났습니다. 잠복기는 5에서 7일입니다. 일주일이면 넉넉하게 일주일이면 끝났어요. 8월 15일이면 8월 22일이면 끝났어요. 지금 이제 8월 28일 내일 8월 29일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만세 부르세요. 이제 8월 15일은 잠복기 끝나서 이제 관계 없습니다. 14일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제도 뭐 집에 뭐 찾아가서 검거하겠다? 뭐 서울시가 뭘 검거합니까 지금? 장난칩니까? 잠복기 7일이에요 7일. 14일 가는 거는 아주 별난 경우. 이런 정부가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기를. 예? 14일 잠복기 끝났는데 자 8월 15일 날 저렇게 확진자가 증가했어요. 자 쭉 보이죠? 8월 12일부터 쭉 증가한 거. 8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쭉 증가했는데 저게 왜 8월 15일 집회 탓입니까? 8월 1일부터 8월 15일 사이 휴가 피크기에 해운대다 제주도다 캐리비안 베이다 온데 해운대 목욕탕이다 가라고 했는 문재인 정세균 탓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 보고 사과하래. 국민 보고. 지금은 질병관리본부 스스로 정부 스스로 지금은 모든 곳에 다 퍼져서 깜깜이 발생자들이 많다.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서 걸렸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게 상식이에요. 커피숍에서 걸렸는지 전철에서 걸렸는지 식당에서 걸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검사에서 양성 나오신 분 어디서 걸렸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 혼자 8.15 국민 탓이다. 사랑제일교회 탓이다. 어떻게 그런 히틀러 선동, 괴벨스 선동 같이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안 속습니다. 거기에. 그런 선동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도 좌파가 들어오는가 봐. 댓글에 보니까 좌파가 들어오는가 봐. 좌파가 저에게 욕하지 말고요. 댓글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보세요. 잠복기가 지금 끝났는데 무슨 8월 15일 탓이고 8월 15일 전에 증가했는데 어떻게 8월 15일 탓이냐고. 코로나가 타임머신 타냐고. 이상한 좌파놈 하나 들어왔네. 휴가 2천만 인파가 이게 원인입니다. 이번에 3차 파동은요. 해운대 저기에 마스크 쓰고 놉니까 저거? 제주도에 휴가 가면요 덜 떠가지고 안전불감증 돼요. 난리예요. 마스크도 안 써요. 예? 제주도 터져나갔죠. 그런데요 저렇게 해놓고 광화문 국민들은 강제검사 받아라. 강제검사 받으래요. 검사 안 받으면 처벌한다. 방역방해로 뭐 법정 최고형을 놓겠다. 정말 무슨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예? 그래서 무슨 뭐 7월 1일 우파는요 잠복기가 45일이래. 45일 14일이에요. 14일 14일도 거의 없어요. 5에서 7일이에요. 문재인하고 제일 친한 의사도 얘기했잖아요. 5일 이후에는 감염도 안 된다고. 경찰서 출석요구서. 경찰들도 정신 차려요. 이런 사기 방역에 무슨 출석요구서를 하냐고. 저보고 흥분하지 말고 회장님 말씀하세요. 다 좋은데. 근데 지금 하다 보면 흥분이 돼요. 하다 보면 흥분이 되잖아요. 검사는요, 감염병 법에 의해서 강제검사한다. 감염병 법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한다. 감염병 법에는요, 의학적 진단 기준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 진단 기준은 제가 10번은 더 얘기했어요. 확진자와 확실하게 마스크 안 쓰고 15분 이상 얼굴 마주 보면서 접촉한 사람, 아니면 확진자고 키스하거나 포옹한 사람, 이게 검사 대상입니다. 예? 기가 막히죠. 방역 사기로 공포 정치를 합니다. 방역 공안정국을 만들었습니다. 사과만 받으면 되니까 팔자 참 좋습니다. 문재인은 공권력 살아있음을 보여주래요. 이런 방역 사기를 치면서 공권력 살아있음을 보여주래요. 자기가 1차, 2차, 3차 정부 방역 실패 다 해놓고 친중 사대주의로 신뢰가 위험하다고, 신뢰가 안전하다고 거꾸로 방역해가지고 해놓고 사과만 받고 엄담만 하면은 정부 할 일 다 하는 겁니까? 예? 정은경 본부장도 양심 고백했어요.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우리가 가는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어느 장소에서든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고, 정은경 나도
감염으로부터 어디서든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답입니다. 무슨 교회가 위험하네. 광화문 집회가 위험하네. 국민 여러분, 이게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은 찍소리 안 해요. 왜 왜곡, 문재인의 피아노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가 40개국, 전 세계 정상적인 국가 40개국 중에 40입니다. 거의 북한 수준이에요. 언론이. 방역방해는 반사회적인 범죄. 방역사기가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국정농단이고 국민농단이고 헌정농단이에요. 그걸로 국민을 겁박하고 하는 문재인, 정말 나중에 정권 바뀌면요, 이거 징역 100년 맞아도 적은 거예요. 이거는 메르스 때, 저 문재인 보이죠? 메르스 때 고작 38명 사망했습니다. 지금은 310명도 넘게 사망했어요. 38명 사망했을 때 메르스의 슈퍼 전파자는 정부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문정문입니다. 조국이 자기 했는 말 조적조듯이 문정문. 문재인 했는 말대로 정부, 지금 코로나 이 사태는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 것이다. 문재인 당신이 메르스 때 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문재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 누가 무슨 엄단이고,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말했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래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요. 국민이 다 죽고 방역 파탄이 났는데 아무도 책임 안 져. 박능호도 책임 안 지고 문재인도 책임 안 지고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사과 절대 안 하고요. 무조건 사과하래. 교회 목사님들, 기독교 지도자들 불러놓고도 사과도 안 한다고. 당신이 지금, 문재인 당신이 지금 사과를 받을 입장입니까? 예? 2월 달부터 국민들한테 고발왕이에요. 이놈의 정권은요, 정권이 막 국민들 고발하는 전공이에요. 2월 달부터 집회만 위험하다고. 8월 달까지 집회만 고발하고, 예배만 고발하고. 집회 예배 외에 무슨 고발을 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고발 정권이. 힘을 가진 놈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국민을 고발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 탓하고, 국민 보고 사과하라 그러고, 자아 비판하라 그러고, 김정은이가 그러잖아요. 김일성이가 그러고. 저 보세요. 4월 달에 나이트클럽은 막 다 하게 하고, 식당, 맥주집 다 하게 하면서 교회 막으려고, 밑에는 막는 게 더 위험해요. 위에 예배 드리는, 저렇게 위에 예배 드리는데 저 예배 드린다고 고발하고 예배 방해했잖아요. 저게 거꾸로 방역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밑에 나이트클럽은 다 하고 위에 저렇게 마스크 쓰고 떨어져 있는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이게 상식이 맞습니까? (2월 달부터) 북한처럼 집회 금지. 지금 8.15 집회 타다는 것도 저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앞으로 문재인 남은 2년 동안 절대 집회 못하게 하려고.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문정문입니다. 2013년도에 문재인이 했는 말입니다. 정부 보고.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맨날 공권력의 엄정함을 주장하는데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공권력을 하겠다는 자체가 정부의 소통, 대화 능력 부족입니다.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맨날 공권력만 앞세워요. 법의 엄정함만 앞세워요. 이게 민주정부입니까? 독재정부지. 자, 서울시가요, 지금 잠복기 끝났습니다. 광복절 잠복기 끝났는데 신볼 때까지 합니까? 광화문 집회 참가자 집에 찾아간대요. 어제 기사는 아니고 조금 한 이틀 전의 기사네요.
끝났어요. 저 기사 쓸 때도 잠복기 끝났는데 뭘 신볼 때까지 찾아가. 경찰이 할 일이 거리 없습니까? 확진자하고 접촉한 적도 없는 사람 고발하세요, 국민 여러분. 잠복기 다 지났는데 왜 찾아가냐고. 잠복기 다 지났는데. 국민 여러분, 이제 잠복기 끝났습니다. 8월 15일 거는. 잠복기 끝났는데 8월 15일 국민들 뭐 참가자 집 찾아가고 경찰, 이거는 정말 이거는 죄입니다. 죄. 잠복기 끝났다 이 사람들아 그래요. 전화 오면은. 8월 15일께 지금 언제 신볼 때까지 내년에도 8월 15일 때문에 검사할 건가? 예? 전국민 고발운동. 어제 제가 너무 바빠서 리플라이를 못 해줬는데 그 전날 건 해주세요. 저게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절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고발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어요. 검사할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강제 검사하고 강제로 막 문 두드리고 강제로 추적하고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자, 저도 고발하겠습니다 하는 분 저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고발장 보내드릴게요. 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다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요 공개하고 싶은데 하면은 제가 생활을 못해요. 지금도 생활을 못해요. 너무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막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박원순 49제에 인파가 몰렸다. 서울시가요 광화문 잠복기 끝났는데도 경찰 데리고 다니는 서울시 이 인간들이 박원순 49제에는 저 사람 보이죠? 바글바글한 거. 조계사에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해놓고 박원순 49제는 또 저렇게 하고 앉았어요. 서울시가. 예? 저 49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했는 말입니다. 서울시 너네들은 거리두기 왜 안 지키냐 49제에서. 코로나 걸리는데 검사는 왜 안 하냐 너희들은. 이게 방역 방해 세력인데 문재인은 이 사람들 박원순 49제 저 서울시 하는 거 왜 저거 엄단 안 하냐. 감염병 위반으로 법정 최고형 줘야 된다. 저 추미애 말대로. 저 49제 한 사람들 다 당신들 말대로 하세요. 예? 자, 이거 서울시가 저 49제가 스스로 걸렸어요. 스스로. 서울시가 했는 게 서정엽이, 박원순이 아바타가 아직도 박원순 짓 하고 있는 서정엽이가 정규 예배 외, 법회 외 종교시설에서 모든 행사 금지라고 적어놨어요. 하면은 감염병 위반으로 처벌하겠다. 자기가 그래놓고 박원순 49제가 정규 법회입니까? 조계사에서 정규 법회가 아니잖아요. 정규 법회 외에 종교시설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금지시켜놨어요. 서울시가. 서울 시내에 있는 종교시설 7,000개에다가 7,560개에다가 스스로 걸렸어요. 스스로. 그래서 고발장에 저거 스스로 자기들이 코로나 때문에 종교시설 내에 정규 법회 외에 모든 행사 금지해놓고는 박원순이 49제 사람 불러서 저러고 앉았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 응? 박원순 분향소는 저렇게 하고 시청에서 2월 달부터 국민들이 10명, 20명 더 시청 앞에 모이면은 위험하다는 인간들이 박원순 이제 분향소 모습입니다. 저거 위법하다고 판단 나왔으니까 빨리 서울시 쳐넣으세요. 추미애 엄단하세요. 방역방해죄로. 예? SBS 이거 한번 보세요. SBS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기가 막힙니다. SBS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정부에 뭐 피 안 오니까 모든 방송 정상 편성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읽어봤어요. 저 내용을. 뭐라고 적어놨는 줄 압니까? 국민 여러분 저기 잘 보세요. 뭐라고 적어놨나 하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 확진자가 무증상이었대요. 그래서 SBS를 다 휘젓고 다녔는데 확진자가 무증상이어서 폐쇄 안 한다. 자, 무증상이면요. 확진자가 무증상이면은 문제 없대요. 자,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님은 자, 무증상이니까 감염력이 없다고 판단했는 모양인데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은 무증상인데 왜 무증상일 때 집회 갔다고 문제를 삼습니까? 사랑제일교회는 전부 무증상 아니었나요? 아픈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모임에? 8.15 집회는 무증상 아니었나요? 자기들 말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정부 자기들 말이. SBS나 저런 것들은 무증상이면은 확진자가 다녀가도 아무 문제 없다. 확진자하고 만나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SBS는 모든 방송 정상적으로 하고 시설 그냥 아무 일 없었듯이 운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저걸 주장하세요. 무증상인 확진자는 접촉해도 괜찮다며. 무증상이 감염력 없다는 거는 저기 자기들 정부가 했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방역이라는 거를. 기가 막히죠. 자, 노원구는 마스크 한 명만 쓰면 문제 없다. 우리는 마스크 2명 다 썼어요. 한 명만 써도 문제 없대요. 마스크 한 명만. 그게 정부 말이에요. 근데 광화문에는 마스크도 썼어요. 무증상이고요. 확진자도 없었어요. 근데 강제검사네 대문 두드리고 이게 지금 미친 코미디지. 이게 지금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이해찬, 김태년 자가격리 안 시켰어요. 확진자하고 만났잖아요. 이번에 민주당 취재하는 기자가 확진자였잖아요. 안에서 뭐 회의 같이 했다면서요. 확진자하고 만났는데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다 자가격리 강제 2주. 자가격리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해찬, 김태년이는 좌파들은 말을 잘 끝까지 봐야 됩니다. 능동 감시 대상. 할 일 다 하라는 거예요. 할 일 다 하라는 거. 뭐 가고 싶은데 다 가라는 거예요. 이해찬하고 김태년은. 왜 내로남불이냐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는 정상도 없는 확진자 있었다고 해가지고 전부 자가격리시키고, 저기는 확진자 나왔는데 왜 능동 감시 대상이라 하면서 그냥 뭐 우리가 좀 신경 써서만 보겠다.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세요. 이해찬, 김태년한테는 저런 짓 하고 있어요. 이 콩쥐 파치도 아니고 말이요. 소설도 아니고. 무증상 해제 기준. 열흘 동안 정상 없는 사람은 격리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정상 없는 사람 8월 15일부터 지금 열흘 넘었잖아요. 8월 15일부터 벌써 지금 열흘이 넘었어요. 왜 격리시키고 있습니까? 8월 15일 올랐다고 하면서. 마녀 사냥. 왜 하는 줄 알겠죠? 해운대 100만 명은 한 명도 안 해요. 해운대 목욕탕, 뭐 해운대 100만 명, 제주도 이런 건 안 하고 광화문만 지금 격리 기간 끝났는데도 아니지 뭡니까 잠복기 끝났는데도 해요. 잠복기 끝났는데도 예? 잠복기 끝났는데도 한다니까요, 지금. 잠복기가요. 5에서 7일이에요. 14일 가는 사람은 거의 더 물어요. 근데 14일마저도 내일이 14일이에요. 13일, 14일째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김경수, 드루킹 재판받아야 될 사람이 모든 사람 검사해라. 조사하러 김경수가 보낸대, 김경수가. 경남에서도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 그런 죄값을 어떻게 다 들으려고. 송철호, 울산 선거 부정이나 사과하세요. 국민들 보고 사과 요구하지 말고. 문재인 보세요. 의사들 덕분에, 코로나 의사들 덕분에 하다가 요즘에는 의사들 엄단하라. 의사들 다 잡아들이라 이러고 있습니다. 가장 위선적인 모습이잖아요. 의대생을 4,000명 찍어내겠다. 쿠바처럼. 의대생 찍어내고 돈 찍어내고 참 국민들 좋습니다. 국민들이 개돼지입니까 지금? 공무원 찍어내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 참 쇼도 잘해요. 저희 여의도 성모병원 가가지고 쇼했어요. 문재인이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어준답니다. 차라리 솔방울로 수류탄 만드는 나라 만든다고 하죠. 차라리. 예? 가랑입수로 대동강 걷는다 그러세요. 김일성처럼. 예? 문재인이 꿈꾸는 유럽식 사회주의. 영국 코로나 사망률 14.2%, 이탈리아 13.5%, 프랑스 12.0%, 우리나라는 지금 사망률 1.7%입니다. 1.7% 사망률인 나라를
영국, 프랑스 만들겠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예? 쿠바같이 의사를 많이 만들어서 4천만 의사를 만들어서 의사를 수출합시다. 우리나라 뭐 자원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다 의사 만들어서 수출합시다. 아마 아프리카 외에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예? 질 관리도 안 하고 말이죠. 공공의대는 1등 학생 뽑지 말자. 이 시민단체 안기종이가 했는 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뽑지 말자, 의사. 왜 꼭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의대 가야 돼? 참 기가 막힌 나라죠.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분 좋은 사람. 신분이라는 것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공산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취직도 잘하고 김일성 대학 좋은 대학도 가는 거죠. 예? 기가 막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뽑지 말제요. 앞으로 의대를. 그럼 조민희 같은 사람 뽑나? 예? 좌파들 자식들 다 보내나? 예? 그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시민단체가 의사도 뽑겠대요. 이제 시민단체 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아들, 딸 의사 만들려면요. 예? 공공의사가 없다고 국회 앞에 가가지고 고사 지내고 있습니다. 기원제 하고 있습니다. 저게 과학입니까? 문재인이 이게 과학이라면서요. 무슨 뭐 방역이 과학이고 자기들은 다 과학적이라면서 공공의대법 통과시켜달라고 기원제, 국회 앞에서 기원제 하는 게 과학이랍니다. 전라도에 만들어 달라고. 전라도에만 공공의사 부족합니까? 전라도만 공공의대 만듭니까? 예? 공공의대 나온 사람은 또 서울대학병원에 우선적으로 취직시키자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 의사들이 그래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이 돈도 골라서 들고 일어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은 국민 건강이 무너지기 때문에 들고 일어난 겁니다. 예. 맨날 좋죠. 뭐 괴벨스처럼 뭐 광화문 사람 죽일 사람이다. 뭐 의사들 죽일 사람이다. 기업가 죽일 사람이다. 얼마나 잘해먹었습니까? 박근혜 죽일 사람이다 해가지고 정오만 일으켜가지고 선동만 해가지고 복수만 할 줄 알았지 나라는 다 파탄 난 겁니다. 예? 강경 대응 뭐 맨날 강경이래요. 예? 의사총파업 강력하게 대처. 공권력은 쓰는 게 불통의 표시라면서요. 본인이. 강경 대응이랍니다. 강경 대응. 명령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검사 명령, 뭐 강제로 체포 명령. 이 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북한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명령 내리고 법정 최고형 때리겠다. 뭐 공권력을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의사들한테도 업무 개시 명령.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국민이 그냥 노예가 됐습니까? 명령받아서 사는. 의사들한테 명령이에요, 명령. 완전 북한입니다. 예? 명령서 안 받으면은 송달방해로 처벌하겠다. 방역방해로 처벌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명령서 안 받으면 추미애가 송달방해로 처벌하겠다. 민주국가에서 편지 안 받으면 또 처벌한대요. 편지 안 받으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지금 경찰 고발까지 하겠다. 의사들을. 경찰을 고발했대요. 지금 이동욱 TV 실시간 되나요?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의사들도 다 고발합니다. 국민들 다 고발하고 정부가요. 국민 고발하고 의사 고발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안정국 아닙니까? 정부가 사람들 막 맨날 고발하고 겁박하고 법정 최고형 그러고 의사들도 다 고발당합니다. 이제. 예, 여기에 문자 보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의료자원정책과장이 고발장 제출. 이제는 엄벌에 처한다. 국민들한테 대화를 하고 자기의 일방통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고발 처벌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의사들이 그래도 우리 국민들보다 요즘 보면 더 용감한 것 같아요. 저기에 막
놀래서 처벌한다 그러고 이제 막 명령 내리고 하니까 막 명령에 놀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검찰이 국민들 300건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개가 돼가지고 국민들 300건 정부가 고발한 거예요. 전부. 감염병법 위반은 전부 정부가 고발한 거예요. 300건 기소했대요. 기소를 300건 하면 고발은 몇 건을 했습니다. 정부가. 예? 조국이한테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하라. 문재인이가 했는 말. 조국이는 절제된 검찰권. 국민들한테는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의사들한테는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참 대단합니다. 내로남불도 유분수죠. 조국이 그 정말 입시 부정에다가 펀드 사기에다가 소송 사기에다가 이런 거는 절제된 검찰권. 절제된 검찰권. 제대로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정유라는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박근혜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감방에 넣어놓고 말이야. 문재인 5년 내내 감방에 넣어놓고 말이야. 이렇게 잔인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5년 동안 갖다 박아놓고 말이야.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저거는 과거에 아주 이중적인 문재인이 얘기한 것 같아요.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됩니다. 대화와 협상을 하십시오. 정부는. 참. 유신 독재는 양반입니다. 진짜 누구 말대로요. 그래서 의대 교수들도 이제 파업에 전공의, 전임이, 의대생, 개원이 이제 서울대병원 내과도 이제 문 닫는답니다. 31일부터. 국민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만들려면요. 의사들 응원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제 대학병원 교수도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서울대학병원도 문 닫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의 선동에 놀아나서, 문재인이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개돼지밖에 안 돼요. 국민을 앞에 이 나라를 파탄내는 문재인한테 오죽 답답하면 서울대학병원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뭐 돈도 골랐습니까? 월급 받는 분들이. 중앙대 의대 교수들 성명서 멋지게 썼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무슨 K방역이라고 자기들 자화자찬하면서 의사들이 희생했는데 지금요 중앙대 의대 교수 성명서 제목이 뭐냐면 이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를 이용하는 자가 누구냐? 이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 이용해서 국민 탄압하고 집회 탄압하고 의사 탄압하고 코로나를 만병통치약으로 이용해 처먹는 사람이 누구냐? 저 중앙대 교수, 의과대학 교수 전체 성명서 제목입니다. 의사들을 겁박하기보다는 정부는 국민들을 겁박하기보다는 국민들을 존중해라. 우리 겁먹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 의대 교수들도 이 정도 용기가 있는데 우리 애국 국민들도 검사, 강제검사, 강제로 뭐 잡아 넣는다. 뭐 방역 방해로 뭐 법정 최고형 한다. 놀래서 숨어 있지 말고요. 국민들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들의 힘을.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의사 파업 3일째입니다. 전공의 의대생이 앞장섰고 전임의가 뒤따르고 이제 교수님들까지 파업 투쟁 대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에 의사들에게 일방 강요하는 정부가 잘못되었다고 말해 주십시오. 이 사태를 일으킨 정부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의사 파업 사태도 마찬가지고 이 사태를 일으킨 정부는 공권력과 처벌 위협으로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같이 손을 잡고 나갈 때 파업 3일째 앞장선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가 외롭지 않도록 파업 투쟁에 동참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원들에게 오늘 우리 의사회에서 저렇게 보냈어요.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될 때 힘이 있습니다. 한 명은 두려워요. 잡아간다 그러고 경찰이 와서 무슨 범죄자처럼 집회 갔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워요. 문자 보내고. 우리 국민들의 단결된 힘은 강합니다. 의료비가 급증합니다. 문재인
5년만 정치하고 말 겁니까? 5년 뒤에 다른 이제 파탄난 국가는 어떡합니까? 나라 적자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어렵이 파탄 다 만들어 놓고 말이죠. 조국이가 오늘 했는 말이 자기 딸이 이 와중에 조민이가 입시 부정했는 조민이가 정유라는 중졸 됐는데 아직도 의대 다니면서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가서 뭐 피부과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기사가 오본지 뭐 나왔대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이가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딸의 명예를 훼손했다. 조국과 조민이는요 입시 부정한 자체가 그거를 그 거짓을 바로 잡으세요. 입시 부정해서 의대 다니면서 뭔 명예가 훼손됐어요. 예? 자기 딸 명예가 훼손됐답니다. 입시 부정한 게 그게 잘못이지. 뭔 자기 딸 명예가 훼손됐어요. 민형사 책임을 조국이 신났어요. 예? 문재인이가 편을 들어주니까 저한테도 정광훈 하고 내 사진을 딱 자기 페이스북에가 온데 뿌리면서 말이야. 내가 정광훈 앞잡입니까? 정광훈 목사님 앞잡입니까? 저는 제가 그냥 학문적인 진리를 얘기할 뿐이에요. 저는 접니다. 왜 정광훈하고 사진을 2개 해가지고 저를 그냥 정광훈 앞잡이다 대변인이다 이렇게 매도를 합니까? 조국은. 조국이 저렇게 하고 웃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수단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민주주의는 수단이 유지돼야 되는데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잘랐어요. 문재인 정권이. 오늘 제목을 그걸 하려고 했는데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법원. 그래도 법원이 지켜줘야 되고 대한민국을. 그래도 수사기관이 지켜줘야 되고 정권의 파렴치한 범죄. 그런데 검찰, 법원,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상권 분립 다 박살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심각합니다. 한동훈 6탄전 정진웅이가 자기 선배 검사를 추미애가 시킨다고 추미애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정진웅 검사가 하명 수사하면서 추미애에 그래 해가지고 지금 고등검찰청에서 그건 잘못이잖아요. 폭행 행사한 거는. 정진웅이 폭행 행사에서 지금 고등검찰에서 조사하니까 고등검찰 조사하는 사람을 또 좌천시켰대요. 그러면서 정진웅은 지금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데 영전했답니다. 영전.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그러면서 정권에 대해서 수사한 사람은 추미애가 다 좌천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권 수사를 못하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다 잘란 거예요. 추미애가. 이게 보복 인사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검찰을 다 없앤 겁니다. 라임 수사했는 사람도 다 그냥 다른 곳으로 발령. 중앙지검에서 정권 수사하던 사람 100% 다 이제는 다른 곳으로 다 발령냈대요. 추미애가 조롱을 합니다. 검찰총장 보고. 검찰총장은 원래 수사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휘랍시고 저런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윤석열의 의견, 검찰총장은 검찰을 총괄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의 의견 정반대로 했어요. 왜? 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는 수단, 정권의 비리, 정권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모든 검찰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러니까 조국이가 날뛰는 겁니다. 몸 날리기, 추미애를 위해서 몸 날리고 문재인을 위해서 몸 날리니까 승진하는 거예요. 이성윤, 라인만 다 승진했답니다. 이성윤 참, 저는 교회 다닌다고 들었는데 스스로 양심에 한번 반성해 보기 바랍니다. 이성윤 검사장도. 자, 진혜원이라는 사람. 박원순이가 성추행하니까 성추행을 비호했던 사람이 진혜원 검사잖아요. 윤미향이 범죄에 대해서 윤미향 성과를 홍보할 계기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진혜원인데 완전히 그냥 문재인 바에다가 박원순 바에다가
너무 그것도 노골적으로 현직 검사가 저런 사람한테 여러분 조사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국 국민들이. 이게 진짜 조사받으면은 정말 기가 막힌 그게 되겠죠. 저런 사람들이 이번에 영전했습니다. 그것도 진해원은 어디 갔냐? 추미애 아들 수사하는 동부지검에 발령을 했대요. 추미애 아들 수사하는 동부지검에. 성추행 당한 여성을 조롱하는 저런 사진을 올렸죠. 박원순이가 성추행하니까 내가 박원순 성추행했다면서 박원순 팔짱 낀 거 올리는 저 검사가 영전했답니다. 희망도 안 했는데 서울로 지방에서. 추미애 그 아들 수사하는데 저 여자를 거청에다가 발령을 내고 그 다음에 추미애는 아들이 화났으니까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마라. 탈령했는 날. 탈령한 아들 건드리지 말아요. 수사가 누가 감히 수사하겠습니까? 추미애 아들을. 군대에서 탈령했는데 어디냐니까 집이라고 어쩌라고 집입니다. 예? 윤석열이가 명을 감히 거역해. 왕입니다. 추미애가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검찰 대한민국의 정의 정의를 지켜줘야 될 사람. 애국 국민들은 다 잡혀가고 하명 수사 받아가지고 저 좌파들은 아무것도 죄가 안 되는 이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10월 달에 국민들의 염원, 건국 이래로 이런 게 없었죠. 이게 공안 정치로 이런 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없애는 것으로 국민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괴벨스와 같은 정권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다 범죄자로 만들고 선동을 하고 승리를 오직 승리만 하면 정의가 된다. 악인이 승리하는 해서 악인이 정의가 되는 사회가 가장 비참한 북한이 그러잖아요. 북한이 가장 비참한 사회죠. 헌법재판소 9명 중에서 6명이 뻘겋게 바뀌었습니다. 9명 중에 6명만 하면 헌법재판소 모든 게 가결이 가능합니다. 이미 민주주의의 수단이 다 망가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는 수단, 최소한 헌법재판소, 최소한 대법원장 13명, 대법관 13명 중에 9명입니다. 과반수기 때문에 뭐 이재명이 거짓말까지 무죄라는데요. 뭐 대법원,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법원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수단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제는 종교 집회 표현의 자유도 없다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국민들한테 공권력만 앞세우는 이런 공포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수단이 다 망가졌거든요. 이재명이 표현의 자유랍니다. 거짓말도. 자, 어제 고영주 변호사님, 고영주 검사장 하신 분이죠. 저분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판결이 잘 나와야 될 텐데 기대도 못 하는 거예요. 고영주 재판부가 누군지 압니까? 최한돈 판사. 최한돈 판사가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양성태 대법원장한테 반기 들었던 사람들. 거기에 의장을 했던 사람이니 뭐 판결이 볼 게 있겠습니까? 문재인 공산주의자가 무죄였는데요. 표현의 자유였는데요. 이제는 문재인 공산주의자 하면은 징역형 나옵니다. 저 최한돈 때문에. 고영주 변호사님이 기대도 안 하더라고요. 판결하기 전에. 이미 최한돈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단. 양승태가 사법농단입니까? 당신들이 사법농단입니다. 예. 수단이 다 망가졌어요. 법원에 가도 저런 판사들 때문에 그냥 징역형 선고받는 겁니다. 괴벨스 정권입니다. 자, 의협회장, 최대집 회장이 일베 새끼라고 좌파 있잖아요. 좌파 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좌파가, 잠깐만요. 이게, 그 사람, 그 좌파 이름이, 제가 난 뭐 별로 관심 없어서 그 사람한테, 백은종이가 아주 좌파 꼴통 막 있어요. 백은종이라고. 그 사람이 의사협회 회관에 와서 일베 새끼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사협회와 같은 단체는 공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은 더 공적인 사람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국민들에게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뭐 조금만 비판하면, 조국이는 조금만 비판하면 다 징역형 보내고, 뭐 의사협회나 뭐 다른 데는 공인이라서 웬만한 비판은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라가 이렇습니다, 나라가. 조국이 비판했다고 범죄자 조국은 아직도 멀쩡하게 있으면서 요즘 때 페이스북에서 난리를 치고 있고 뭘 잘했다고 그러고 있고, 조민이는 의과대학 가운을 입고 다니고 조국 명예훼손했다고 징역 8개월 받고 구속됐습니다. 우종창 저분은 의혹 제기 한번 했다가. 예? 이게 맞습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겁박합니다. 정세균이가 이번에 집회 허가해줬다고 법원 판사한테 공개적으로 저렇게 겁박하는 나라가, 상권 분립은 없어요. 정세균은 이미 대법원장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의 성추행 수사도 요즘 소식도 없습니다. 뭐 권력가 오거돈이 박원순이 저런 거 재발 방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도 안 해요. 압수수색할 필요성도 없대요. 판사들이. 그게 하명 판사입니다. 하명 판사. 정강훈 목사는 폭력 집회했대요. 작년 10월 달이 폭력 집회입니까? 그럼 광주 5.18은요? 광주 5.18은 더 심각한 폭력을 했죠. 무슨 폭력 시위입니까? 작년 10월이. 조국 명예훼손 혐의. 조국이가 막 최고입니다. 조국 명예훼손하면 뭐 국대 떡볶이고 뭐 다 잡혀갑니다. 조국이가 그 범죄는 다 미화되고 있고요. 예? 참 기가 막히는 사회가 됐습니다. 지금 방송도 다 장악됐습니다. 한상혁이라는 방송계의 조국, 한상혁이라는 좌파 민원연 단체의 대표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방송을 뭐 무조건 방송국 폐쇄, 까불면 방송국 폐쇄야. 그러니까 방송국들이 어떻게 딸랑이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TV조선 채널A 조금 까불다가 너 방송국 폐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다 장악됐어요. 이미 40위 중에 40입니다. 한국의 언론의 신뢰도가. 예? 유튜브까지 통제합니다. 유튜브까지. 예? 유튜브에 글 올리면 삭제 요청이 180% 증가했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삭제하라고 요청한 180%가 증가했는데 85%가 다 삭제된답니다. 구글도 막 납작 엎드렸어요. 장사해 먹으려고. 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국회, 언론, 유튜브까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다 차단됐습니다. 이제는 비방만 하면 징역 7년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런 사기 방역에 대해서도 비방하면 징역형 한다는 게 입법했대요. 네?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홍위병까지 설치고 있습니다. 홍위병까지 검찰청 앞에서. 이제 유일하게 지키려던 검찰청도 정치검찰이라고 막 백은종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협박하고 있어요. 나라 꼴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예배도 금지, 막 예배 금지, 종교의 자유, 헌법상의 자유 인정 안 돼. 문재인이가 대놓고 그랬잖아요. 교계 지도자 만나서 종교는 비과학이야. 말이 많아. 예배는 마음의 평화를 줄 뿐이야. 하나님도 바이러스를 못 지켜.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교회가 어떻게 이런 모욕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이러스로부터도 못 지켜준다는 이런 말까지 듣고. 예? 문재인을 만났는데 교회 기독교계 대표가 문재인은 예배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예배 드린다고 바이러스 지키는 거 아니다. 하나님도 바이러스 못 지켜준다. 이런 조롱을 했고, 김태형 목사는
종교의 자유는 우리 목숨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배 금지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침해 아닙니까? 맥주집 카페는 하면서 예배를 마스크 끼고 하는데, 목욕탕은 마스크도 안 쓰는데, 식당은 마스크도 안 쓰는데, 거기서는 접촉한 사람들요, 맥주집에서 같이 맥주 마시는 사람도 검사할 필요 없대요. 어제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있었던 사람들, 확진자하고 접촉도 안 한 사람은 경찰 대동해서 지금 잠복기 14일 다 지났는데 경찰 대동해서 잡으러 다닌대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잠복기 안 지났는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스크 쓰고 마십니까? 맥주집에서 3시간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검사할 필요 없대요. 왜? 야외 집회만 때려잡으면 되니까. 정치 집회만 때려잡으면 되니까. 검사는 전부 그런 데만 하는 거예요. 그게 통계 조작입니다. 자, 카페, 식당, 오늘 했는 말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카페, 식당을 영업을 제한하는 거가 너무 고민스럽다. 교회는 쉬워요. 교회 예배 금지는 뭐 쉽고, 카페, 식당은 중요해가지고 지금 고민이 된대요. 카페, 식당보다 기독교인에게는 예배가 훨씬 더 목숨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카페, 식당은 중요해서 오늘 회의 결과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카페, 식당은 막 마스크도 안 쓰고 카페에서 막 하고 환자 생기고 해도 막 검사도 안 하고. 예? 용인시청에 뭐 헬스클럽에서 뭐 접촉한 사람들 검사할 필요 없어. 다 했잖아. 캐리비안 베이에서 놀다가 접촉한 사람 검사할 필요 없어. 왜? 뭐 그냥 저거는 정부에서 다 자문한 거거든. 뭐 맥주집에서 마시다가 같이 그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들 검사할 필요 없어. 오직 8.15 광복절 날 집회한 사람들만 100만 명 강제 검사야. 2주 잠복기 지나도 강제 검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장례식장 저기는 사랑제일교회 사람 왔기 때문에 다 강제 검사예요. 노원구 학생은 사랑제일교회 출신이니까 강제 검사예요. 중국 유입 막으려고 발버둥 중국 사람들 대한민국에 2달 동안 들어오게 해주려고 발버둥 쳤다. 집회하려고 발버둥 치고 예배 드리게 해주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예? 정은계가 다 고백했습니다. 저거 사과해야죠. 중국 사람 다 받아들여서 바이러스 2달 동안 다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이 지경 된 거 사과해야죠. 왜 국민 보고만 자꾸 사과하라 그럽니까? 응? 중국 다 받아들여서 방역이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서 다 받아들이면서 할 것 다 하면서 방역한다. 그래 놓고는 국민들 집회는 못하고 예배는 못 드리겠어요.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다. 중국은 친구라서 바이러스 고통 나눠야 된다. 예? 중국 사람들, 우한 바이러스 우글우글 거릴 때 우한 중국 사람들 힘내고 환영한다. 이런 짓 했던 사람들. 교회 예배나 야외 집회는 못하게 하면서 나이트클럽은 장려한다. 거꾸로 방역.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방역. 예배는 막 3월달부터 못 드리게 했어요. 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종교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민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정말 나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권력을 앞세워가지고 야외는 위험하다. 실내가 안전하다. 이런 거짓을 뿌려서 대한민국 다 망하게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종로구 중구를 집회를 다 틀어막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꾸로 방역 8.15 이제 잠복기 끝났습니다. 2주 끝났습니다. 잠복기는 평균 5에서 7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사람들 경찰 데리고 다니면서 검거하러 다니죠. 잠복기 끝났는데 무슨 검사를 합니까? 양심이 있어요. 잠복기 끝났는데 무슨 검사하냐고 그래요. 내일이 잠복기 끝인데.
잠복기 5일에서 7일이고 지금은 없어요. 15일하고 접촉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이런 헛짓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는 검찰, 정권 수사하던 검사들 다 자천시켰습니다. 이런 천하의 직권 남용이 어디 있습니까? 정권 비리 수사하면 모가지 다 잘라버려요, 검사들. 법원, 정말 양심적인 판결하는 사람은 총리가 나서서 겁박하고 있어요. 야외가 위험하다, 집회가 위험하다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다 억압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공권력에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답니다. 야당 시절에는 공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국민들과 대화하라고 말하던 인간들이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대요.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겠대요. 무조건 법 내세우고 공권력만 내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제일 용감한 게 대한민국 의사들이에요, 지금 보기는. 목사님들도 목숨과 같다고 했잖아요. 목욕탕 다 하고 술집, 맥주집 다 하고 술집 다 하고 전철 다 하는데 왜 교회 예배 이번 주에 교회 문 닫을 겁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예배 안 드릴 겁니까? 처벌이 무서워서. 신사참배보다 더한 거죠. 목사님들도 공권력으로 겁박한다고 겁먹지 마세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대동하고 문자 보내고 하니까 막 두렵습니까? 국민들 앞에 겁박하는 정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정말 진리가 승리해야 되고요. 오늘 또 제가 그래서 또 방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어떤 자료들, PPT들도 많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했는 말은 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에게 이 거짓된 정권 알려주세요. 방송까지 다 장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 다 장악. 우리 국민들 너무 불행해요. 법원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밝힐 수가 없어요, 이제는. 경찰서 가서 나의 억울함을 밝힐 수가 없어요. 경찰 여러분, 국민 편이 될 겁니까? 검찰 판사 여러분, 국민의 판사가 될 겁니까? 문재인의 하수인이 될 겁니까? 건불 10년이라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양심을 속이고 정치 판사, 정치 검찰, 정치 경찰이 돼서 양심을 속이면서 살면은 행복합니까? 목사님들은 뭡니까? 또 목사님들은 문재인이가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조롱하는데, 맥주집 카페는 정세균이가 닫는 게 고민된다는데 지금 예배는 벌써 닫아놓고. 참 오늘 하여튼 뭐 얘기했는데요. 이 내용을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